시삼에 거진 제주. 자,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유럽과 미국, 북반구가 폭염과 산불로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금 한 1,700여 명이 숨졌다고 하고, 통상 에어컨을 틀지 않을 만큼 여름이 선선한 영국에서도 지금 한 40도가 넘는 이 폭염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기후 위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폭염이 이제 국가 비상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돼서 폭염 적색 경보까지 발령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폭염이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이미 명백하다고 이야기해왔죠. 전 세계 모든 대륙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그것이 기후위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밀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리학계를 주도하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프라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기후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온이 조금 더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기온이 더 상승하는 것이 자명한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요즘 폭염에 신음하는 유럽과 북미 대륙과 달리 지금 한겨울인 남극 세종기지는 또 기온이 영상이 돼서 눈 대신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도가 폭염이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유럽의 폭염이 유럽 전역을 뒤덮은 거대한 어떤 열돔으로 인한 현상인데요. 네. 아프리카 북부의 뜨거운 기류가 북유럽까지 이렇게 휘감아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강력한 열돔이 지구의 편성풍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한테도 올 수 있었던 것인데 네. 주춤했던 건 동아시아에서 북풍이 강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폭염이란 것이 우리도 2018년이나 올해도 한 2달여 가깝게 폭염이 빨리 왔던 것을 생각하면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이 위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올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이어서 폭염으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실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위기를 좀 진작에 감지하고 행동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과학자들은 사실로 계속 입증해 왔죠. 이제라도 다들 인정하게 되는 것이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다들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모두가 인정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이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하는 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5배나 높아졌는데 네.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에 34번의 폭염으로 인해서 15만 7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초에 첫 사망자가 나왔고 한 5월 말부터 7월까지 온열 질환자들이 모두 한 350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00여 명이 늘었다는 통계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봐야 할 우리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명령받은 지키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폭염이 어느 지역이든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공평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곳에 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을 잘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한 작은 행동일지라도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걸 주님께 하듯이 하는 탄소 중립의 행동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기후 위기와 함께 요즘 이제 쓰레기 문제도 심상치가 않은데 이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죠. 서울 수도권이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임계점에 달해서 네. 한 차례의 연장을 받기는 했었습니다만 더 이상 못 줄 수도 없고 국가 정책으로도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조만간 다 금지가 돼요. 소각해서 소각대를 묻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어왔는데 지금껏 서울시가 한 절반 정도, 경기도가 한 30% 정도, 인천이 20% 정도의 쓰레기를 그곳에 묻었거든요. 네. 그런데 26년부터는 서울이 경기도가 못 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실제 처리해야 하는 책임은 지자체, 지방정부에 있으니 제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독일은 0.2%만, 일본은 1%만 묻는데 우리는 한 13% 정도 묻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직매립 금지가 되고 나면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13%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서 불법 매립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CNN에서도 방송되어서 불타는 뭐 의성 이게 보도가 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직매립이 금지되니 지금 현재 버리는 그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끄집어내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현재 버려지는 봉투의 30-40%는 재활용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끄집어내는 일, 그러니까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을 정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량제로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나오는 것은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여러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는 건설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리하는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자원순환 시설을 두기 싫으면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를 시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시민이 그리고 이 수거업체가 그리고 시와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들의 어떤 특별한 관심과 감량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여기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죠. 네, 그동안 특히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분리배출 율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분리배출되고 있는 거에 절반,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되는데 그 중에 절반, 한 30% 이상은 쓰레기로 도로 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분리배출을 정확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분리배출에 대한 철저한 배움과 실천도 필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머지의 30%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산과 유통과 폐기 단계에서의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 애초에 내가 구입할 때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벌크형으로 사는 노력, 그리고 비닐봉투에 담지 않고 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 플라스틱 어택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단순히 쓰레기 제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포장재 2중, 3중의 포장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물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페트병에 또 담아서 먹게끔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쓰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 데 쓰는 에너지 속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쓰레기 제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에 공공기관이 앞서서 이를 실천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들도 발벗고 나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교회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교회는 반드시 쓰레기 제로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창조의 동산을 당신이 보고도 참 좋다 하셨는데 그곳엔 쓰레기 없었거든요. 네. 있었다면 참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요. 정말 교회하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쓴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것이 어떤 아픔들을 그 생명에게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도록 좀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쓰지 말자고 실천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물건 하나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함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개개인의 실천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안 만들고 안 주고 안 쓰는 그런 사회, 쓰레기 제로 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세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참 좋다 하시는 그런 일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이었습니다.